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헬로비전 목포무한 오픈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신개념 오픈 토크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분 모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목포대학교 총장 송화철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헬로비전을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2월 20점이면 아무래도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현재 목포대학교 입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목포대학교는 그 수시나 정시나 그 입시 상황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시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네. 전남권의 4년제 종합대학 중에서 수시 경쟁률이 1등을 했고 등록률도 작년에 비해서 한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시 쪽도 이번에 뭐 경쟁률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는 입시 경쟁률이 한 10% 이상, 경쟁률이나 등록률이 10%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시 결과 다음으로 요즘 목포대를 둘러싼 큰 이슈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을 추진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합의로 합의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의과대학 문제는 참 그 어려운 문제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 목포대 쪽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전남에 이제 그 의료 복지를 갖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대 유치를 갖다가 계속 그 요청을 해왔었는데 네. 순천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 산업보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의료 수요가 제기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 구조로 이렇게 비춰져서 정부나 국회 쪽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도 이제 그 지역 내 갈등이 있는 대형 정부 사업은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고 네. 어차피 동서부의 이런 그 의료 수요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양 지역의 지역 의료를 갖다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도록 양쪽의 그 의과대학이나 병원을 갖다 설치해서 단일 의과대학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은 전임 순천대 그 총장님 때부터 제가 이 안을 갖다가 말씀드려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도지사님께서도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순천대에서도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양 지역 간에 이제 상생과 공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 또 정부에 잘 전달이 돼서 꼭 유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큰 이슈가 바로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가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어떤 단계인가요? 지난 1월 달에 전남 도립대와 통합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통합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컬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 통합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고 글로컬 사업에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올해 안에 이제 우리 양 대학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2025년 5학년도에 그 차년도 신입생 모집에 필요한 이제 학과 구조라든가 또 정원 조정을 또 교육과정 개편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놓으면 2026년부터는 통합대학의 명칭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목포대학교는 4년제 국립대학이고 또 전남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소속 2년제 국립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목포대학교는 국립대고 도립대는 그 지자체에서 그 지원을 하는 공립대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규정이라든지 제도상의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정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이제 안동대와 경북 도립대가 통합 모델로 해서 글로컬 네. 30 사업에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뭐 약간의 그 이견들은 있습니다만은 순조롭게 통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학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쪽은 이제 전문 학사를 배출하는 기관이고 목포대학교는 뭐 학사나 석박사를 배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도립대 같은 경우에도 지역 수요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목포대학교하고 연계 과정을 좀 활성화시키면 양 대학에 큰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조정 부분은 이제 작년에 우리 목포대학교가 그랬듯이 이제 도립대도 훨씬 더 경쟁력이 높도록 이렇게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조심스럽게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데 혹시 다른 대학과의 통합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목포대학교의 이제 궁극적인 통합 모델은 어떤 거냐면은 뭐 꼭 글로컬 사업에 지정이 돼가지고 정부 지원 예산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보다는 지금은 이제 지역 소멸의 시대에 이제 지역 내에서의 어떤 대학 간 경쟁을 좀 지향을 하고 큰 대학으로 규모를 갖춰서 지역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광주에 있는 전남대 수준의 여수대 통합 전에 전남대 수준 정도 학생 정원 3,000명, 그다음에 교수 한 60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큰 대학으로의 국립 거점대 수준의 통합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립대는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 주변의 목포 해양대라든지 네. 또 동서부권에 있는 그 사립대까지 포괄해서 한 4개 내지 5개 대학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각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어떤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총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현 정부가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 30개를 선정을 해서 총 각 지역마다 이제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난해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계속해서 계획하시는 거죠? 네, 올해는 당연히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합 모델이라든지 그 취지, 그리고 지역 발전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의 전문가들이 많은 그 호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취임하신 지 꼭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소감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제 지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넘어야 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통합 문제라든지 글로컬 대학 진입 문제라든가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목포대학교는 이제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으로서 또 국립 거점대로 이렇게 발전할 것을 좀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도민들께서는 목포대학교의 그런 발걸음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하철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미래를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오늘 오픈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